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슬라생 초대석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랫동안 멈춰있던 건강가정기본법이 사회 변화에 맞춰서 새 단장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고도 불리는 가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전부터 저 라디오로 또 먼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먼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네, 우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건강가정기본법의 그 설립 근거를 두고 있고요. 예, 모든 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가족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와 더불어서 전국의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센터들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전달 체계를 전국에 다 가지고 있는 예, 네, 그런 준정부기관으로서 그 여가부가 가족정책을 수립하는 거라고 하면요. 그 정책을 실행하는 실행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취임한 지 이제 한 달쯤이 되셨다고 들었는데 바쁘셨나요, 한 달 동안? 네, 제가 취임을 5월 6일 날 하다 보니까 예. 5월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그런 가족의 달이잖아요. 한창 바쁘실 오자마자 때. 예. 그런 행사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예, 물론 이제 비대면과 섞어서 이 코로나 위기 상황 때문에 있지만 여전히 쉬지 않고 다양한 방식들로 많은 행사들이 있어 행사도 참여하고 예, 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센터들도 방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한 1년쯤 된 것 같았어요. 너무 바쁘게 보내다 보니. 근데 한 달이 좀 1년 같았던.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 기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하는 걸 다시 깨닫게 됐고요. 또 예. 현장에서 이런 이제 가족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족 정책의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이것들을 잘 반영해서 예, 다양한 가족들이 차별과 편견을 좀 예방하면서 제대로 된 예, 그런 가족 지원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그냥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가족의 형태도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무래도 시작하는 다짐도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라고 하는데 저 사회도 변하면서 가족의 형태도 많이 좀 달라졌죠. 네, 이미 많은 이제 통계라든가 그런 국민 인식조사 결과로도 많이 알려졌는데요. 예. 실제 이제 2019년에 인구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1인 가구가 30.2%고 2인 가구가 27.8% 그러니까 자녀 없이 사는 가구들 그러니까 합쳐보면 58%가 그렇군요. 그동안 우리가 예. 전통적으로 그 부모와 아이들로 구성된 그런 가족의 형태가 아닌 예. 가족이 이미 이렇게 58%나 되고 있고요. 절반이 넘었네요. 그리고 실제 또 올해 2021년 3월에 행안부가 조사했던 예. 그런 세대 간의 조사를 보면 1인 세대가 39.5%예요. 2인 세대는 23.6%. 그리고 오히려 4인 세대가 15% 정도 돼 있어서 이런 이제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고요. 예. 또 가족에 대한 그런 다양성 조사를 이제 해마다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조사 결과에 그동안 가족은 뭐 혼인이나 혈연, 입양에 의한 것을 이제 이 건강가정기본법은 규정하고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예. 그 생계라든가 주거를 공유하는 사이라면 그것도 가족이라고 수용한다라는 그 응답자가 66.3%. 예.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에 대한 그 범위도 정말 다르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좀 정리하자면 가족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 이런 국민들의 의견이 많았다는 건데 그 가족의 형태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주위를 둘러보거나 하면 법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건강가정기본법도 개정을 앞두고 있고요. 2005년부터 이 개정 공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건강가정법은 제정이 돼서 시행됐던 해인 2005년부터 국가인권위로부터 그 법 개정에 대한 공고를 받았었습니다. 예. 그건 왜냐하면은 그 법에
건강가정기본법은 바로 우리 정부의 가족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있는 기본법인데 거기에 건강이라고 하는 가치가 법에 붙어 있는 거는 우리나라 법 중에 유일해요, 이 법이. 예. 그러다 보니까 건강과 대비되는 비건강이라고 하는 비건강 가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다른 가족을 차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중립적인 용어로 법명을 바꿔라라고 하는 공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갑게도 지난 19대, 20대 계속해서 이 법은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계속 이게 개정이 안 되다가 최근에 지금 다시 국회에 그 개정안이 올라와서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을 이제 그 가족정책 기본법으로 원래 정책이 좀 드러날 수 있게 그렇게 바꾸는 거고 그렇게 바꾸다 보면 저희 이제 한국건강가정진흥원도 한국가족원이라고 해서 명칭이 바뀌는군요. 네네. 그래서 그 가족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하는 일과 이 단체의 명칭이 조금 합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건강가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무슨 건강검진을 해주냐. 뭐 이런 얘기 하시고요. 명칭이 좀 그렇게 오인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지역에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는 이 시스템이 두 개여서 일선에서 일을 할 때도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통합해서 앞으로 또 그 기능을 더 확대해서 가족센터로 또 전환하는 내용들도 이 개정법안에 들어있어서 저희 기관으로서는 이 법의 개정이 진짜 하루빨리 이루어져야만 되는 그런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이란 용어 자체가 좀 차별적이고 법안에 명시된 어떤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족만 좀 건강으로 본다면 다른 가족의 형태를 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정책 기본법으로 변경이 된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아직 개정이 확정된 건 아닙니까? 네, 어쨌든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야 또 합의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실제 그 여야 의원이나 누구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이미 가족을 구성하는 방식도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고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인식도 너무 많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 법이 이제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정말 많이 됐고 국민들도 오래전부터 이 법은 개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대다수가 하고 있는데 또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쟁점들이 생기면서 가족의 정의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말하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약간 이제 좀 쟁점이 발생해서 아직 좀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너무나 오래전에 현실을 지금 반영하지 못하고 조금 낡은 법이기 때문에 진짜 하루빨리 개선하는 것이 좀 필요한 법입니다. 이 그 개정을 좀 반대하는 입장은 좀 어떤 입장들이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혈연과 뭐 혼인과 입양으로 한 가족만을 여기 규정하다 보니까 그런 다문화라든가 한부모라든가 조손가구라든가 또 최근에는 청소년 가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모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요즘에는 아동학대 문제로 위탁가족들도 있는데 그런 위탁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령의 또 가구들이 나중에 동거하는 그런 고령의 그런 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가족들을 더 포괄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 법 개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동성혼을 뭐 합법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또 오해 때문에 지금 약간 좀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만간 그 다음 주 정도에는 국회에서 그 법안 소위가 열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가정의 해체를 가속화시킨다 이런 입장인데 꽤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돼 왔는데 아까도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법안이 어떤 가족의 형태나 사회가 변하는 걸 좀 따라오지 못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개정 과정이 여전히 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반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이제 반대를 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또 무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대다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우리는 건강하지 않은 가족이 아니라 그게 예. 한부모든 다문화든 뭐 1인 가구든 우리도 그냥 특별한 가족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한 모습으로 존중받기를 원하는 그런 예, 예. 현장의 목소리가 더 많다는 거를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예. 그 다문화 가정의 경우만 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형태가 됐는데 다문화 가정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지원이나 제도 어떻게 보면 제법 마련돼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요. 어떻습니까? 네, 어쨌든 다문화 가족에 대한 그 지원법도 있고 그 관련해서 되게 많은 이제 지원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언어의 장벽을 가진 이런 다문화 가족의 그런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만든 이런 가이드북을 또 저희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것도 하고 있지만요. 예. 정말 중요하게 저희가 다누리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77-1366 번호인데요. 예. 이곳에서는 365일 정말 쉬지 않고 24시간 휴일도 없이 13개 나라의 언어로 예. 통역해서 상담하는 그래서 한국 그 다문화 가족에 대한 그런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도 주고 있고 그들의 어려움이 있는 거에 대한 이제 상담까지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른 부처라든가 우리 정부의 이런 그 코로나 방역 지침 같은 것들이 오면 그 우리말에 좀 서투신 분들은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걸 놓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곳에서 다 이 13개 언어로 번역해서 이런 것도 예. 나눠주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이제 그 이쪽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높여나가야 될 것이 지금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사실 걱정이 덜합니다. 근데 중도에 지금 이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예. 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학교 생활도 적응할 수 있게 해주고. 예. 네네. 현장에서도 실제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죠? 네, 중간에 맞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네네. 생활해야 그런 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학교도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지원들이 많이 또 필요합니다. 예. 자, 반대로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을 개정하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법은 지금 개정이 안 되는 게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예, 예. 이미 현장에서는 그 직접 그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이 정책은 그게 수립되고 또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 저희 지역 센터에서는 이미 1인 가구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오히려 법이 그걸 지금 못 담고 있어서 이 법은 너무 앞선 개정이 아니라요. 이 법이 현실을 지금 너무 못 따라 낡아서 오히려 늦었다. 네, 예. 법이 뒤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건강이라는 가치가 제목으로 들어있는 거는 이게 유일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해석의 여지로 편견과 이런 걸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실제 이 법이 지향하는 가족정책 기본법이라고 이 법의 그런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걸로 바꾸는 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예. 자, 그러면 법안이 개정되면 그동안 진행됐던 가족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법이 바뀌어지면 이제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을 이제 조성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도 정말 의미가 있고요. 예, 예. 그동안 이제 여기서 이제 가족 해체 뭐 이런 용어들을 이제 삭제하는 또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가족 관계가 변동되는 거를 이제 해체라고 하는 걸로 하면서 이혼한 가족이나 또 이제 가정폭력의 피해로 인해서 가족들의 이제 관계가 변동이 되는 예. 거를 해체라고 보면 이제 이분들은 이제 그런 낙인이나 이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개선이 되고요. 예. 오히려 이 법이 지금 이런 가족 해체를 방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혼 가족이나 다른 형태의 가족들을 차별하고 있는 게 문제고 예. 이제 이게 삭제되고 나면 오히려 가정 폭력의 그런 피해나 아동 학대의 피해인 그 가족이나 그 아이를 보호하고 예. 그들의 그런 환경을 개선하는 서비스를 더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 개정 예. 법안에는 오히려 이런 내용을 더 강화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건강가정진흥원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또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바람이나 계획 있으시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정말 세상 모든 가족과 함께 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를 정말 목표로 열심히 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정말 궁금한 게 있다면 뭐 저희가 가족 상담단에서 임신 출산에 대한 갈등뿐만 아니라 한부모 지원, 또 양육비에 대한 지원,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다문화 가족의 지원, 다양한 또 지원들도 하고 있고요. 예, 예. 코로나 이후로 또 굉장히 정서적으로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또 상담도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가족 안에서의 그런 우울감이나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상담까지도 확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많이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상의 모든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법 개정을 하는데 많은 힘과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애청자분께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4670번님께서 그래도 옛날에는 가족이라는 단어 정의가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혈연, 혼인, 입양으로 연결된 사람들로 돼 있네요. 사회적 인식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